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은입니다. 여러분 시험 어땠어요? 좀 쉬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데요. 난이도가 갑자기 3월달에 비해서 확 올라갔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년에 비해서 문제 출제 정도를 보게 되면 한 5월달 정도, 4월, 5월달 정도에 이 맞는 딱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거나 이런 문제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평이했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드러지게 딱 봐야 될 문제들 뭐 그런 건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2학년 때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계속 공부했다라면 대부분 문제는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뒤에 유전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아직 학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그 방법을 아직 학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문제 풀이는 선생님의 이제 고난이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생과 훈 혹은 뒤에 있는 이제 뭐 고난이도 그 단원들에 있는 그런 그 강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거기에서 나온 걸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학습했다 가정하고 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항상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생명의 특성이 맞냐, 어떤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요. 자, 개구리가요. 암컷이 알을 낳은 후에 수컷이 암컷 등에 있는 피부 주머니 속으로 알을 넣으면 수정된 알이 발생 과정을 거친다. 자, 이 개구리의 피부 주머니는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읽었어. 그러면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겠죠. 기억은 유전 물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이죠. 알은 뭐예요? 난자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세포고요. 난자고요. 당연히 어때요? 유전 물질을 갖겠죠. 그래서 맞죠? 자,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이라 부르는 것들은 뭐랑 똑같아요?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에요. 얘는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거죠. 발생이란 건 완전하게 얘가 체세포 분열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체세포 분열과 거의 유사를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은 뭐냐면 G원기와 S기가 극히 짧아요. G원기와 G2기가 극히 짧아요. S기, M기가 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쓴 거야. 어쨌든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그라미 되겠고요.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을 보게 되면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해서 알을 보호하죠. 건조한 환경부터 적응해서 알을 보호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겠죠. 건조한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고요.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요런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가는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안 나와요. 잘 그지? 안 나오고 대부분의 책들은 순환계에서 소화계만 가는 그러한 화살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강의에서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보고 나서 여러분이 당황했던 거예요.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뭐가 가지? 라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같이 공부한 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뭔지 맞춰보고 나서 이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일단 가와 나를 보게 되면 가와 나의 설명이 여기 있어요. 오줌 얘기 나오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문제 조건 보시게 되면 자, 배설계와 호흡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배설계와 호흡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나는 당연히 뭐겠어요? 남은 하나인 호흡계가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찾는 거. 자, 그런데 기억,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간다? 자, 소화계에서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간이 포함돼요. 그렇지?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서 어떠한 암모니아 물질이 일로 가요. NH3가 가겠지, 그렇지? 간에서 요소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자,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아마 조금 2번부터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 있었을 거야. 자, 니은. 간은 호흡계이다. 틀렸죠, 이거는. 그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나를 통해서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물도 배출되고요. 추가적으로 뭐까지 배출돼요? CO2도 같이 배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은요. 배설계를 통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국어에 가깝죠. 열심히 잘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산림지역 내 구역에 구역 A부터 D에서 개발 전과 개발 후에 토종새의 종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파괴된 산림 면적은 D가 제일 많이 파괴됐네요. 자, 얘가 아주 D가 많이 파괴되니까 어때? 개발 후에 종수가 확 줄어들죠. 뭘 할 수 있어요? 개발을 많이 하면 어때? 종수가 많이 줄어든다. 뭐 당연하겠죠. 서식지가 없어질 테니까 줄어들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개발 후에 토종새의 종수는 A에서가 D에서도 많다. A가 D보다 많다. 어때요? 개발 후에 A는 요거고요. D가 요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더 많습니다.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죠.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생물, 즉 새의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점점 종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디귿. 같은 종의 달팽이의 껍데기의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종 다양성. 아니죠. 그렇죠. 같은 종이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여러 종이 있는 거야. 자, 얘는 한 종 내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3번까지 풀 수 있었어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좀 지워보고 갈게요.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문제에서 얘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둘 지우다 말았네. 자, 지웠네요. 됐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디귿은 일단 기억부터 디귿은 녹말 아니면 단백질 아니면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를 읽어보게 되면 기억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 일단 뭐 녹말이 합성될 수도 있고요. 단백질이 합성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 자, 나는요. 니은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디귿으로 됩니다. 아,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소화가 돼서 디귿으로 된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는 물질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녹말과 포도당이죠. 그래서 니은,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중간 단계인 엿당이 되겠고요. 엿당이 분해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남은 하나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녹말이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녹말이 아니죠. 단백질이었죠. 자, 니은.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녹말이 분해라고 했기 때문에 분해는 이화가 되겠죠. 합성은 동화예요. 분해는 무조건 이화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화작용 일어났고요. 당연히 이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렇지? 이화작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조금 선지를 바꾸더라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서 디귿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뭐였어요? 포도당이죠. 자,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갔어요. 자, 요놈이 미콘에 들어갔단 말이야. 미콘이야. 미토콘드리아 빵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때 뽀까 뭐가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겠고요. 세포호흡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가 약 한 40% 정도가 ATP가 만들어져요. 뭐 정확히는 한 34% 정도인데 40% 하자고 알았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 가량은 열 에너지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어쨌든 이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체온 유지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TP 있죠, 그죠? 나중에 이 ATP를 또 ADP로 분해하면서 40% 중에서 한 30% 정도를 또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체온 유지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해서 하는 체온 유지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분해되어 생성된, 얘가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뭐가 돼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왜?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여기 있네요. 4번.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3점짜리 문제였지만 앞에 단원 있지, 그지? 물질에서까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유전 맞으면 뭐 이거 틀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시간이 없더라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어차피 유전 3점이나 똑같은 3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유전이나 그 다음에 막전이나 이런 걸 열심히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자, 4번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간단하게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 부분을 공부 안 했다면 되게 어렵겠지, 그치? 자, 현장에 있을 때 선생님이 현장 강의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뭐냐면 쉬운 문제도 불구하고 정리를 조금도 안 했어. 이거 1시간이면 되거든, 정리? 근데 그 1시간 정리를 안 해서 틀려요. 얼마나 안타까워.
1시간만 투자하세요. 알았죠? 아, 그래. 매일매일은 그렇다. 한 일주일에 한 2일, 3일 정도 1시간씩 투자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이론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5번. 그림은 사람 H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표는 H의 세포 가와 나의 핵막 소실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디귿은 G2기, 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G2기 세포와 가와 나는 G2기와 M기 세포였어요. 자, 기억부터 디귿은 이거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소실됨, 소실 안됨 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 소실됨 아니면 소실 안됨. 자,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체크하시고 가십니다. 자, 얘는 쉬워요. 자, 주연기 다음에 뭐예요? 화살표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주연기 다음에는 S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2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기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핵막 소실 여부는 뭐냐면 여러분은 내가 이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이 세포 분열은 여러분이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 자, 시험 한 달 전이야. 한 달 남았네. 그래, 뭐 천천히 하지. 자, 시험 보름 전이야. 보름이나 남았네. 뭐 천천히 하지. 공부 안 해요. 그죠? 언제 공부해? 전날 공부해. 물론 뭐 전날보다 조금 더 적게 하는 사람, 뭐 조금 더 일찍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벼락치기를 한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얘네도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부터 준비해요. 자,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분열해야 돼. 그러면 분열해야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빨리 해야 돼. 막 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바뀌어요. 핵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방추사가 나타나고 다 여기에요. 사라지는 거는 여기 다 여기야 또. 오케이?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났다 하고 시험 다 버리고 그냥 놀러 가잖아. 그렇죠? 아니야? 나는 그랬어.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은 여기서 바뀌고요. 모든 것들 바뀐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여기서. M기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내가 아주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에서 소실되었죠. 그렇죠? 소실되는 건 무조건 뭐였어요? M기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가는 뭐였어요? 가는 나머지 하나 뭐야? G2가 되겠네요. M기 빼고 나머지에는요. 있죠. 그렇지? 핵막 그대로 있어요. 핵막 유지가 돼. 그래서 소실 안됨이에요. 소실이 안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 S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S기네요. 자,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소실됩니다. 아니죠. 소실 안됨이죠. 그죠? 틀렸어요. 자, 디귿. 나는 니은 시기에 관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니은 시기인가요? 아니지. 소실됨. 이 M기였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언더스탠 되셨죠? 자, 이게 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경계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이 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니네가 여기 있는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이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체성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문제예요. 정확하게 딱 집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가는 방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이 길죠. 뒤가 짧아요. 모여서 안 가죠. 그죠? 어때? 모여서 가는 건 교감이라 얘기했습니다. 모여서 안 가면 얘는 부교감이 되겠네요. 부교감 신경이고요. 기억은요. 한 줄로 돼 있죠. 그렇죠?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얘는 체성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체성신경 중에서 운동신경이 되겠죠? 얘는요. 두 개네요. 두 개니까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이에요. 그런데 앞이 길죠. 얘도 마찬가지로 부교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가원하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너무 쉽다. 방광은 어디서 시작해요? 그렇지. 척수에서 시작하죠.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방광은 모두 다 척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나머지 하나니까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다리 골격근과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골격근은 뭐랑 관계 있어요? 그렇지. 얘는 수의 운동이랑 관계 있다는 얘기야. 수의 운동. 수의 운동이 뭐야? 내 의지대로 운동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의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리를 움직여, 팔을 움직여 말아. 이거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체성신경이라 얘기해. 체성신경을 통해서 수의근을 움직이는 거죠. 내 맘대로. 다리도 마찬가지고. 자, 이 심장은요. 심장은 자율신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심장은 내 의지랑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불수의근이었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연결돼요? 바로 자율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방광 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방광에 있는 요거는 이제 방광 근처에 있는 다리 근육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 다리 근육이에요. 방광 근처가 아니라 다리 근육은 이런 식으로 수위 운동 했죠. 그렇죠? 얘는 그렇죠. 얘 똑같이 얘처럼 자율신경에 연결이 돼 있겠죠. 얘도 자율신경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B는 다리 골격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아니네요. 그죠? 써볼게요.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리의 골격근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다리 골격근이 아니죠. 자, 누구였어요? A가 되겠네요.
A가 다리의 골격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니은 나는 뇌줄기에 속한다. 어우, 뇌줄기는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외웠어요? 뇌줄기가 없으면 귀엽게 얘기하세요. 어때요? 중내연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중내요를 예쁘게 중내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어요? 뇌줄기에 연수가 있네요.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연수를 뭐라 그랬어요? 뇌줄기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나는요, 연수는요, 연수 여기 있네. 뇌줄기에 속하죠. 자, 디귿 기역과 디은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모든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운동신경 종류들, 뭐 이것도 다 운동신경 종류죠. 즉 원심성 신경의 말단에서는 다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딱 하나 빼고 하나만 예외야. 항상 그지? 생명과학은 예외가 딱 하나씩 있어요. 어디가 예외야? 그렇지. 교감신경의 절후두련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는요. 기억과 니은 볼게요. 기억과 니은 교감신경이 없어 아예. 그치?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아세틸콜린만 확인하고 맞아요. 교감신경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아, 여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어디지?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 부교감신경과 최성신경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세틸콜린 나와요. 맞아요.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6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할만하죠? 여러분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지금 방어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은 방어 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바이러스니 아니면 세균이니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감염성과 비감염성 이 질환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병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가와나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세요. 자, 딱 보세요. 아이고, 결핵. 뭐야? 당연히 감염성이겠죠. 감이라고 쓸게요. 감염성 질병. 얘는 비감염성 질병이겠죠. 페닐케톤유증 뭐예요? 유전병이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전병.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들, 물질 대사랑 관련된 질환들,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거. 물론 뭐 당뇨도 그렇죠. 당뇨도 사실 뭐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옮지 않아요. 당뇨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력에 의해서 내가 다치는 거. 내 뼈가 부러졌어. 그거 없냐? 안 얼마요. 그렇죠. 내가 뼈가 부러졌다고 뭐 친구가 뼈가 부러지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가 뭐 망가지는 것들, 아픈 것, 다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비감염성 질환이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지? 당연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유전병인 페닐케톤유증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간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아니었죠. 그렇죠? B를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 기억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 있었죠. 그렇죠? 말라리아는 대표적으로 원생생물이 말라리아 원충이란 물질이 원충이란 놈이 감염시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생생물이 맞습니다. 세균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죠? 세균은 이런 거 말고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균성 질환들, 뭐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지, 그치? 세균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세균은 아니다라는 거, 말라리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나에 해당한다. 그렇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무슨 병이에요? 유전병이죠. 얘도 없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이기 때문에 얘도 비감염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쉽죠? 자, 그래서 이게 7번 문제가 됐고요. 자,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문제. 여러분들 이제 세포분열 문제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5월달 작년보다도 좀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슬슬 연습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너무 어렵게는 포기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지? 아, 이게 뭐야, 안 해! 이러면서, 그지? 근데 할만하거든.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알았지?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좀 머리가 아프긴 해. 머리가 아프긴 하거든. 근데 하다 보잖아? 재밌어,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 스토크 알죠? 그죠? 스토크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난 스토크를 싫어하거든? 난 좋아해, 이거를. 그래. 스토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하는 건 아니야. 스토크를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스토크를 싫어하지만 난 이거 재밌거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퍼즐이라든지,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흥미있게 이것만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거 완전 싫어.
원래 좀 자연계 오면 안 돼요. 그렇지? 왜? 자연계는 수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수학은 생각 무지하게 많이 하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도 그 논리력에 맞춰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어렵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어쨌든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세요. 생명과학은 조건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보게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줄쳐가면서 갈게요. 유전자 가는요, 상염색체에 있는 대유전자 자, 2개가 있대요. 그림은 사람 피의 주연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에서 자, 스몰이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자, 스몰이의 DNA 상대 여기 있네요. 따로 줄지 않을게요. 여기 있으니까. 자, 이때 가와 나는 1과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자, 가와 나가 뭐라고요? 1과 3이래요. 1 또는 3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이게 중요하다. 0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요 값이 0 아니면 2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몰 a가 생각해봐. 스몰 a가 만약에 여기에 스몰 a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처음에 없었어. 얘가 복제한 게 없었어. 그럼 나머지 다 얼마 돼요? 다 0이 된단 말이야. 아, 이건 알겠지, 그치? 아니, 스몰 a가 없었는데 어떻게 밑에가 짠하고 나타내겠니? 없다가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어요. 선생님 강의에서는 빵 밑에는 항상 빵만 나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지, 그치? 여러분들 고난이도 그 과정에서, 오케이? 그치? 그래서 당연히 1번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1이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자, 1이 만약에 1이 0이면 1이 0이면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뭐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 올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바로 1은 뭐가 돼요? 2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이 2예요. 이란 얘기는 스몰 a, 스몰 a가 2개 있다는 뜻이야. 스몰 a, 스몰 a가 2개 있었겠죠. 그죠? 그럼 원래 복제하기 전에 몇 개 있어요? 1개 있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뭐 라지 이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볼 거예요. 얘랑 보게 되면 일단 1번이 2였어요.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지? 생식세포는 무조건 처음에 반땡이기 때문에 라지를 하나 갖든지 스몰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절대로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주어진 숫자 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하나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1번, 2번이 2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스몰 a 가져갔고 라지 a 가져갔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얘는 스몰 a가 한 개도 없겠죠. 얘는 뭐 스몰 a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다 그려봐도 돼요. 그려보지 않고 이제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려보는 것들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쓰려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연습하세요.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2가 2개 나왔네요. 아, 2. 그러면 얘가 2개 있으니까 2개고요. 얘는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2번이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1번이죠. 그죠? 오, 얘가 1번이겠구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번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1, 2, 3 어떤 게 맞나 틀리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다 풀었으니까. 살짝 지워볼게요. 여러분 다 했으니까. 기억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죠? 방금 했듯이 기억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가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가 뭐였어요? 1이 아니었죠. 그죠? 얘가 3번이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이다. 그렇죠. 아까 출발했을 때 얘가 뭐였어요? 라지 A 스몰 A로 출발했었지. 그치?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겠고요. 답이 어디 있어? 답이 뭐가 돼요? 네,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8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막전이 문제거든요. 막전이 문제. 여러분들 이 막전이 문제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아주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변화량을 가지고 막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좌우 대칭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치는 부분이다. 뭐 다 등등 됐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세팅 먼저 하자. 근데 우리 선생님이랑 강의했을 때는 이 변화량을 D라고 썼었죠.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D 값이 이제 변화량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 길이의 값이라는 얘기야. 길이의 값이 D로 주어졌을 때는 D라고 쓰면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문자인 A라고 쓰겠습니다. 변화량을 A라고 쓸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세팅했어요? 항상 우리 시작을 고난이도 강의에서 생과 분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지. 얘가 뭔지 먼저 쓰세요. 자, 뭐예요? 얘는 2분의 I 되었고요. 얘는 뭐예요? 자, 2분의 겹대가 되겠죠? 디귿은요, HD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변화량을 항상 측정해라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변화량이란 건 X 기준으로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2A만큼 변했어요. 원래 D인데 D를 썼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A를 쓰는 거야.
자, 얘는요. 그러면 플러스 d만큼 변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d만큼 변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d만큼 변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표 보게 되면 기억 A, 기억 B가 돼 있죠. 어쨌든 나중에 보게 되면 기억, 니은, 딕스 다 물어봐요, 밑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기억, 니은, 딕스 값을 다 써야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일단 주어진 조건은 다 쭉 읽어보게 되면 요것밖에 없어. 이게 다야.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A와 B는 니은과 디귿이다라는 게 중요한 조건이야. 그럼 얘가 A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니은이다. 그럼 얘가 디귿이 되는 거죠. 뭐 얘가 니은이다. 그럼 얘가 디귿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이거부터 맞춰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변화량을 보세요. 변화량. 자, 변화량 볼게요. 자, 변화량 보게 되면 얘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변화량을 판단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얼마 감소했어요? 0.1만큼 감소한 거죠. 그죠?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D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모르니까 땡 됐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 현재 지금 얘가 2분의 I 됐단 말이에요. 요게 2분의 I였고요. B는요. 니은 아니면 디귿이야.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럼 얘가 플러스 D만큼 변했을 때 마이너스 D만큼 변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D만큼 변하고 마이너스 D만큼 변하게 되면 또이또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겹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겹대, 즉 겹대가 니은이었죠. 니은이네요. 니은이 된 거네. 그렇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디귿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써볼게요. 2분의 I대가 되겠고요. 얘는 H대가 되고 요 값이 디귿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개 더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량을 한번 써봅시다. 자, 2분의 I대는 얼마 변해요? 얘가 플러스 D만큼 변하는 게 플러스 D만큼 변하는 거고 얘는요. 플러스 2D만큼 변화, 플러스 2D만큼 변하는 거죠. 그죠? 총 변하는 게 얼마야? 얘는 플러스 3D, 미안해. A라고 할게요. A. 자, 다 이렇게 헷갈려. 우리 미안해요. 자, sorry. 변화량 A라고 쓴다 얘기했었죠. 그죠? sorry. 자, A. 자, 그럼 얼마 변해요? 얘가 플러스 3A만큼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2A, 플러스 2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0.1이면 플러스 3A에 해당하는 건요. 어차피 부호가 같죠. 그죠? 얘도 부호가 같이 나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에 해당하는 게 0.1이면 3에 해당하는 건 1.5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치?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뭐 구해볼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구해보자고. 쓰세요, 여기다가. 자, 기억값, 그 다음에 니은값, 자, 디귿값을 차곡차곡 하나씩 알아봅시다. 기억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2분의 I대. 자, 니은은요? 2분의 겹대. 디귿은 H대였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나? 여기서 딱 막힌단 말이야. A대도 모르고요. X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요. 주어진 거 보세요. 기억 플러스 디귿이죠. 기억 플러스 디귿은 뭐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기억 플러스 니은은 뭐가 있어. 그치? 뭐야 이거. 액틴의 반이구나. 요 값이 지금 보니까 요 값. 현재 요 값 있죠. 그죠? 요 값. 요거는 2분의 액틴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분의 액틴.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X를 알았어요? 전체 X에서 액틴의 값을 빼면 뭐가 돼요? 디귿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디귿은요. 전체 X에서 자, 전체 X에서 뭘 빼요? 그렇죠. 옆에 쓸게요. 자, X에서 뭘 빼? 요걸 빼면 되는 거죠. 기억 플러스 자 B의 값 있지, 그치? 이거를 빼면 되겠구나. 그런가요? 그치? 얘를 몇 배 한 걸? 몇 배 한 걸 그냥 빼면 안 되네, 그치? X에서 몇 배 한 걸? 2배 한 걸 빼면 되겠구나. 빼세요. 자, 8D에서 2배 하면 얼마야? 6D가 되고 8D, 6D 빼면 얼마야? 그래서 얘는 2D가 되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가도 돼요. 알았지? 그치? 그냥 쭉쭉 가도 되거든. 요 변화량에 맞춰서. 근데 뭐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7D에서 2배 빼세요. 얼마야? 6D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D가 되겠네요. 검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 변했어요? D만큼 변했죠. 그죠? 그렇지? HD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똑같이 변해요? 얘랑 똑같이 변하죠. 그렇지? 얘가 플러스 2A만큼 변했으면 얘도 플러스 2A만큼 변할 테니까 맞구나 내가 한 게. 이런 식으로 뭐 시간 있으면 검산해줘도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디귿을 구했습니다. 다 했지 이제 뭐. 그죠? 자, 니은은 어떻게 구해요? 니은은 어디 있어? 니은이 어디 있어서 여기 있네요. 그렇지? 기억 플러스 니은이 요 값이었어.
근데 쏘리 기억 플러스 니은이죠. 디귿부터 하자. 디귿 요거부터 알아야겠네요. 그죠? 왜? 요게 디귿이니까 디귿 값을 아니까. 쏘리. 기억 플러스 디귿이 요 값이야. 근데 디귿이 얼마래? 2D래요. 그럼 이때 기억 얼마예요? 얘도 2D가 되는 거죠. 자, 기억 플러스 디귿. 기억 플러스 디귿이 2.5였어요. 근데 얘가 D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개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있는 어디 있어요? 두 개 더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하나가 D였으니까 얘는 1.5D가 되겠네요. 자, 같은 식으로 니은 했어요. 자, 니은은요, 기억 플러스 니은이죠, 그죠? 기억 여기 있네. 이거 두 개기 더한 게 3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더한 게 3D가 나와야 돼요. 얼마야? D가 되겠고요. 얘랑 더한 게 또 3D가 나와야겠죠, 그죠? 1.5D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의 킥이 뭐냐? 킥 요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여기서 막힐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어진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알았지? 그치? 되게 쉬워.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개씩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했어요, 다 그지? 체크.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살짝. 체크했으니까. 자, A는 니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아니죠, 그죠? A가 니은이 아니었죠, 그죠? A는 디귿이었죠. 틀렸어요?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2D였다. 아까 확인했었죠, 그죠? 2D 맞죠? 그 다음에 T2일 때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는 모두 1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죠.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어딨어?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이해됐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연습했느냐, 연습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알았지? 고3 문제긴 하지만 요거 나중에 고2 애들한테도 이제 중간고사 고2 애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면 풀 수 있어요. 푸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도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스킬이 아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스킬 강의를 꼭 들으세요. 아셨죠? 그죠?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 뭐 유전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할래 그럴 수 있어. 알았지? 뭐 내가 3등급 정도 맞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 근데 하지만 그걸 포기하게 되면 이걸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는 1, 2등급이에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직 알았죠? 이 과탐은요. 한 3개월만 빡시게 막 가면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자, 되셨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에 대한 문제네요. 호르몬과 항상성에 대한 문제. 살짝 좀 지워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가는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기억의 농도 변화를 운동할 때 혈중 기억의 농도래요. 그 다음에 나는 자 운동했어요. 운동할 때 자 혈중 기억의 농도. 자, 나는요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자 정상인 A가 있고요. 당뇨병 환자 B가 있대요. 운동하는 동안 혈중 혈중 포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B는 이자에 A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B를 한 사람은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1형 당뇨병이 되겠네. 자,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 다 줬죠. 사실 뭐 이런 조건 안 주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지. 자, 보세요. 얘를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부족하죠. 혈당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혈당이 낮아지면 왜냐면 몸에 있는 혈당을 쓸 거기 때문에 혈당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은요. 왁 하고 증가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어때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보세요. 여기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래. 얘는 아니면 얘래. 뭐가 될까요? 감소하잖아. 그렇지? 얘는 당뇨병 환자든 정상이든 똑같아. 어쨌든 당뇨 환자든 정상이든 간에 몸에서 혈당을 쓰게 되면 포당을 쓰게 되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구나. 줄어드니까 뭐가 된다? 여기는 인슐린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인슐린이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당뇨병 환자인가? 라는 거야. 자, 골라볼게요. 그죠? 나는, 자,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상인은 말이지. 그치? 정상인은 이 포당 농도가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뭐 하든 간에 확 높아지고 확 낮아지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 뭐였어? 이게 항상성 유지였단 말이야.
항상성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정상이 되는 거야. 항상성이 깨지면 그게 병이지 뭘. 보세요. 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왔다 갔다 안 하죠. 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니? 얘가 급격하게 변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당뇨 환자예요. 문제에서는 당뇨병을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A는 당연히 정상이겠죠. 왜? 항상 일정하거든. 일정하게 가거든.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A는 베타세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얘는 인슐린이, 그지? 인슐린 농도가 어떻게 돼? 급격하게 쭉 떨어지고 있죠. 그죠? 맞지? 인슐린. 자, 그러면 B는 이자의 A가 파괴되어 인슐린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고 돼 있었지. 그치? 그럼 이 A는 뭐예요? 그렇지.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거잖아. 끝. 베타세포 나왔네. 맞네요. 그지? 자, 니은. 기역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역 뭐였어? 인슐린이네. 여기서 아까 썼던 인슐린이잖아.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했었지, 그지? 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혹은 근육세포 같은 데에서 이 포도당의 통로를 열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 세포 내로 근육세포로 다 집어넣어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근육이 다 소모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인슐린은요. 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즉 근육세포 같은 뇌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 맞죠? 자, 디귿. 나에서 A의 혈중 포도당 농도분의 B의 혈중 포도당 농도. 자, A 보세요. A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일정하단 말이야. 자, 쓸게요. 운동 시작점은 얘가 거의 일정해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이 부분이 운동 시작점 부분에 B의 농도가 매우 높죠. 그렇죠? 포도당 농도 높잖아. 그렇지? 높더란 말이야. 자, T1일 때는요. 일정하죠. 그죠? 분모는 일정해요. 분자만 보면 되는 거야. 분자 낮아졌지. 그죠? 어이구, 낮네. 어디서 T1을 T1 여기 있네. 낮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요놈이 있지. 그지? 요놈이 더 크다는 얘기야. 운동 시작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지? 그래서 이건 그래프 해석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바로바로 풀 수 있게 한다는 얘기야. 연습이 충분히 훈련이 된 학생들은요. 바로바로 풀어요. 생각 안 해. 그냥 인슐린이네, 당뇨병이네, 병상이네, 끝.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이 잘 안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꼬집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거야. 아셨죠? 우리 열심히 연습하십시다.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그치?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 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엄밀히 보면 이거 국어랑 너무 가까워 문제가. 그래서 국어에 대한 해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런 거 좀 묻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많이 꼬아놓지 않았거든. 거의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게 이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꼬아할 것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어려우면 그림을 그리세요. 자, 볼게요. 하나씩 읽어보면 그림 그릴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되지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없어요. 자, 1부터 4가지가 있어. 1에는 X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려볼게. 자, 생쥐 1번이야. 생쥐 1번에는 자, 뭘 주사했어요? X를 주사했대요. 그 다음에 생쥐 2번이 있었어요. 생쥐 2번에는 뭘 주사했어요? Y를 주사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 자, 여기서 이제 뽑아낸 거야. 자, 뽑아냈어. 뭘 뽑아냈냐면 혈장을 뽑아냈는데 얘는 X 항체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1에서 X의 항체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X에 대한 비림프가 분한 기억세포. 이걸 X 기억세포로 쓸게요. X 기억세포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에서는 Y에 대한 비림프구. Y 기억세포로 할게요. 여기는 Y 기억세포를 짠하고 뽑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쉽지, 그치? 자, 3번. 다에서는요. 3에서 A와 B를 4에서 A와 C를 주사했어요. A, B, H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는 3번이고요. 3번이었고 얘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지 모르겠는데 밑에 나와요. A, C가 지금 현재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온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는 A하고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C를 집어넣었더니 A하고 C를 집어넣었어요. A하고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었어요? A와 B네요. A와 B를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다는요. 밑에 보면은 3에서는 A와 B를, 4에서는 A와 C를 집어넣었대. A하고 C를 집어넣었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중에 하나를 각각 집어넣은 거야. 두 개는 공통이고 나머지 하나 다른 거네요. 그랬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여긴 다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프 해석이랑 같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크다. 그지? 자. 됐죠? 잘 보게 되면 3번이 3번을 보게 되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 언덕이 높아? 언덕이 낮죠, 그렇죠? 아, 여기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얘는 현재 지금 2차 면역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하나 빼먹었다. 그렇지? 마지막에 라 볼게요. 라에서 3과 4의 x를 각각 주사했었죠, 그죠?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하나 빼먹었네. 큰일 날 뻔했다네. x하고 얘도 똑같이 x를 집어넣었어요. 자, y는 안 집어넣었어. 항원 x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얘는 3번에서는 항원 x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2차 면역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얘는 정확히 x에 대한 x의 2차 면역이 일어난 거죠. x만 집어넣었으니까, 그지? 얘는요, 언덕이 낮지. x의 1차 면역이 일어났어요. 아니, 처음 본 거야. 아우, 처음 들어왔네. x 처음 들어왔네. 아이고, 처음 봤네. 이거잖아, 그지? 게다가 x 뭘 주사하자마자 이거 항체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 얘는 그러면 뭐가 들어간 거야? 여기에 어떤 항체가 들어갔구나. 항체가 지금 빵하고 들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없거든. 뭘 주사했는데 안 올라가 있어, 그지? 항체를 주사하게 되면 항체가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전 쥐에서 만들었던 항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요. 얘는 지금 x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났습니다. 자, x의 2차 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걸로 판단하건데 일단 넣어준 건 뭐예요? 그렇죠. X 기억세포를 넣었다는 얘기야. 여긴 X 기억세포가 존재했겠구나. 얘한테 투여했구나. 투여해서 X를 넣어주니까 기억세포가 너 왔어? 나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냈구나. 물론 뭐 형주세포로 분화된 데는 빠르게 만들어냈겠지. 그치? 이걸 알 수 있겠고요. 얘는 지금 일단 뭐가 들어갔어요? 그치? 항체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항체 요거 있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X 항체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X 항체가 여기 볼록 나왔잖아.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차 면역이 일어났는데 뭔가 집어넣어야 돼.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1차 면역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X의 기억세포는 일로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이거 썼지? 이거 안 된다며. 이거밖에 없네. Y의 기억세포가 일로 들어갔구나. 얘도 마찬가지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항체가 없지. 그지? 항체가 많이 항체 부분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항체가 아니냐? 그럼 얘도 뭐야? Y 기억세포도 넣어줬겠구나. 왜냐면 문제에서 두 개를 넣어줘야 되거든. 두 개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Y 기억세포가 공통이 있으니까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Y 기억 옆에 쓸게요. 요 A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얘는 Y 기억 세포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건요. B는 얘가 X 기억 세포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요. X 항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죠? 이제 고르면 돼. 이제 고르자. 자, 1번 기억. A는 Y에 대한 비림프가 분한 기억세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그치, Y 기억세포가 되겠네요. 맞네요. 구간 기억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석되었다. 자, 이거는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 봐. 형질세포는 늙은 세포예요. 기억세포는 젊은 세포야.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는 가능해요. 그런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니은은 언제나 틀립니다. 언제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야.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 그 질문 안 해도 돼. 틀렸어. X 끝. 자, 디귿. 구간 니은과 디귿에서 모두 X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과 디귿. 니은 디귿. X에 대한 면역 반응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X에 대한 면역 반응은 어디서만 일어났어요? 여기서만 일어났어요. 자, 소리. 2차 면역 반응, 미안해. 2차 면역 반응은 어디야?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2차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났고요. 얘는 1차 면역도 안 일어났어. 그냥 항체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차 면역이라 볼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지? 1차, 2차 모두 안 일어났단 말이야. 2차 면역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만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2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에서 일어났다. 이걸 지우고 기억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복잡했지만 어때?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할만했었어. 자, 됐고요. 이제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핵상 분석, 핵형 분석이죠. 핵형 분석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당황했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잘 주지 않는 Y형 색채를 줬거든, 그치? 근데 똑같아요. 어쨌든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Y형 색채는 어떤 성만 갖죠? 어떤 성별만? 남자만 가져요. 그게 다야.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그림은 같은 종이야. 같은 종 이런 거 체크해서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고요. 당연히 염색체 개수가 똑같겠지. A와 B가 있대요. A와 B. 그리고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자, 성염색체, 상염색체 다 있는 거야. 가와 라중 두 개는 A세포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B세포예요. 둘 정해졌어. 자, A는 수컷이래요. 수컷. 자, 그 다음에 XY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암컷이래요. 자, 조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부터 디귿 중에 염색체 기역부터 디귿 중 한 개는 Y염색체다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상염색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개가 Y고요. 기역부터 디귿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상이에요. 그리고 모양과 크기 나타내지 않았죠. 잘 보면 기역 니은이 있어요. 있고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있고요. 디귿이 있고 있죠. 기역 니은 이렇게 있죠. 여기 잘 보게 되면 어떠한 세포는 지금 뭐가 없어요? 디귿이 없어요. 얘가 N이든 EN이든 모르겠어 우리 지금은 안 했으니까 일단 판단해 볼 거야. 어떤 건 디귿이 있고 어떤 건 디귿이 없네. 이거 먼저 여러분 판단하면 되게 문제가 쉬워요. 잘 모르겠다. 그럼 정석대로 가자. 정석대로. 얘가 N인지 E인지 갈게요. 얘는요 N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염수자 3개니까.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EN이네요. 얘는요 N이 되겠죠. 얘도 6개니까 EN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푼 다음에 두 개는 남자 거, 두 개는 여자 거예요. 남자는 뭘 가진다고요? Y를 가져요. 여자는 Y가 없어요. 그게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남자가 지금 Y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가하고 라를 한번 보세요. 가하고 라를 보게 되면 가하고 라는 디귿이 없어요. 그렇지. 나머지는 디귿이 있는데 는 디귿이 없다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귿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건 성염색체란 말이야. 특히 Y염색체란 말이야. 왜냐면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라면 상염색체는 얘는 분열을 하든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야. 두 개 중에 하나는. 근데 성염색 중에서 Y염색체는 어때요? 분열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지? 그리고 여자는 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라가 디귿이 없다라는 요걸 가지고 디귿은 뭐다? Y염색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 라를 가지고 볼게요. 라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얘랑 짝꿍이야. 그치? 짝꿍이야. 그 다음에 얘는 짝꿍이 없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여기서 디귿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얘랑 있을 때는 디귿이 있지. 그치? 자 얘랑은 적어도 디귿은 아니란 얘기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잖아? 그럼 디귿은 얘랑 해당하는 건데 디귿은 Y염색체였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얘가 Y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얘는 X염색체, 얘도 X염색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되겠군요. 그럼 여자는 누구였어요? 여자가 B 어디 있어? A가 수컷이고 B가 암컷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얘는 암컷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언더스니 되나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누가 누군지 얘가 기억이 짝꿍인지 뭐 이건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 니은은 상염색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현재 지금 상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요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암컷이구나를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이 있는 거 보세요. 디귿이 디귿 있네. 어이구 디귿 있어요. 그럼 얘가 Y라며. 디귿 있네. Y라며. 끝났어. Y가 있죠. 그쵸? Y가 있으니까 뭐예요? 수컷이야. 수컷이야. 근데 얘는 EN이라며. 그치? 수컷이 누구야? 그리고 A죠. 얘는요. 또 A죠. 그죠? 그럼 얘는 뭔데요? 따라서지. 따라서 얘는 B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암컷이 되는 거죠. 왜? 두 개는 B고요. 두 개는 A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결정됐잖아. 그러면은 암컷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마지막 하나가 암컷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는 B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어디 있어요? 가 여기 있네요. 가는 B세포 맞네요. 그렇지? 디귿은 상염색체이다 아니었죠. 디귿은 상이 아니라 Y염색체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A의 최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는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의 핵상을 보세요. 얘 핵상은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얘는 6이에요. 이 중에 성염색체가 한 쌍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성염색체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상염색체는 두 쌍 4개예요. 4개가 상염색체죠. 그죠? 맞지? 상염색체 저기 상염색체. 상염색체는요. 개수는 4개예요. 그럼 얘가 복제를 하더라도 몇 개가 돼요? 그대로 개수는 4개예요. 그렇지? 하지만 염색 분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을 때 있지, 그렇지? 염색체의 수는 핵상이랑 똑같다 얘기했었지, 그렇지? 복제하더라도 핵상은 안 변해요, 그렇지? 하지만 염색 분체는 복제하면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염색 분체는 처음에 4개였어요. 근데 복제하면 얼마가 돼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는 얼마야? 8개가 됩니다. 8개 맞죠?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과 디귿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네요. 이게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나왔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자주 접하지 않았던 요 y 염색체를 물어보는 경우라서 조금 헷갈린 경우도 있었지만 작년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어봤다라면 아 이거 y 염색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방법은 좀 알았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나왔죠. 생태계 문제. 생태계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뒷부분을 다 공부 안 했겠지라고 하는 배려일 수도 있어. 교육청의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6월 달까지는 이것들을 다 완성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문제가 어려울 거야 많이. 시간 부족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자 얘는요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원화된 다양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뭐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상호작용이죠.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생물이 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작용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까먹을까봐 내가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어요? 환경하고 생물 중에서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작용이다 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생물이 생겼기 때문에 생물이 얘한테 주는 건 반작용이다. 무조건 환경이 먼저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구분하는 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게 좋겠지. 자 됐어. 자 그리고 가는 혹등고래가 오징어를 잡아먹는다. 그래 그렇다 치자. 나 겨울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죄양나무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자 얘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환경이죠. 낮은 기온이 환경이지. 그 다음에 나비한테 이렇게 영향을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작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세포로 되어 있다. 당연히 혹등고래니까 생물이니까 세포지 뭘. 그렇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알았지? 그치? 혹등고래 세포 아닌데요. 세포 아니면 생물이 아닌데. 자, 니은. 나는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시게 되면 작용이죠. 그렇죠? 니은이 아니라 뭐가 돼요? 디귿에 예 해당하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디귿의 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파장이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에 의해서 해조류, 생물이죠. 환경이 생물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작용이 맞겠다. 그래서 디귿. 답은 뭐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할만하지? 오케이. 자, 13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항상성 주제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어려워하는 삼투압에 대한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삼투압은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오줌력만 반대. 요것만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여러분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혈정 삼투압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것만 판단하고 오줌량은 그것에 반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인 A와 B에서 소금물을 투여했습니다. 소금물 투여했네. 소금물. 처음에 소금물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구간일에서 기역에만 물을 섭취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역에 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소금물을 섭취하면 둘 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겠고요. 자, 그다음에 ADH 농도, 그지? 혈중 ADH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기억은 A와 B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A와 B가 있는데 A는 계속, 자, 그래 볼게요. A는 높아져서요. 이렇게 더 이상 변하지 않고요. 자, B는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뻔하지, 그치? 여기서 누가 물을 먹었겠어요? B겠죠. 왜? 자, 우리가 여기서 소금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금물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혈장 삼투압, 혈삼이라 쓸게요. 혈삼이 높아져요. 그러면 나머지 다 높아져요. 올 증가하지, 그치? 뭐 ADH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제협수량도 증가하고 다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뭐만 반대야? 오줌량만 반대였어요. 오줌량만 감소했습니다. 그치? 이렇게 외웠어.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자고 그랬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물을 섭취하게 되면 물을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혈삼이 감소하죠. 혈삼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올 감소. 그러나 하나만, 그지? 뭐만? 그러나 오줌량만 증가했다. 하나만 반대다라고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다 했어. 이게 다야. ADH는 뇌하수체 후임에 선비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식이라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기억은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세요. 갑자기
ADH가 뚝 떨어지죠, 그죠? ADH가 왜 떨어져요?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소금을 섭취하면 ADH가 계속 어디 있어? 올 증가한다 그랬잖아. 근데 ADH 증가하고 다 증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야. 올. 그래서 ADH 뭐 오줌의 제육 수량 다 어때? 증가해야 되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건 뭐야? 물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B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디귿. A의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의 제육 수량은 T1일 때가 T2일 때 많다. T1 보세요. T1 여기고요. T2 여기죠. 자, 수분의 제육 수량은 뭐랑 또 비례해요? 그렇지. ADH랑 비례해. 왜냐면 봐봐. 같이 움직이거든. 혈삼이 증가하면 다 증가. 얘 빼고. 혈삼이 감소하면 다 감소. 얘 빼고. 그렇지? 그럼 봐라. 수분이 제육 수량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고. 수분 제육 수량이 거꾸로 하자. 그렇지?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H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는 거였죠. 그죠? 같은 방향이란 얘기야. 그러면 뭐 보면 돼? 요 점에 T1과 T2의 ADH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ADH는 현재 T1하고 T2하고 누가 더 커요? T1은 요 점이고 T2는 여기니까 T2가 훨씬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분 제어 수량도 이거는 무지성으로 하면 돼. 알았지? 그치? 생각 안 해도 돼요. 양도 T1과 T2 중에서 T2가 높아요. 그래서 T1일 때가 T2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틀렸죠? 그죠? 얘는 지금 T1이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T2가 많단 말이야.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지성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3탄 문제는 이제 쉬워야 돼. 여러분이. 왜냐면 이 과정을 알게 되면 너무나 쉬워져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서 그래프 10개 외워라. 10개 외우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린다. 딱 봐도 답 바로 나온단 말이야. 손 안 대도 돼. 안 대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면 한 문제, 3점짜리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14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우, 드디어 유전이네, 그지? 유전인데 유전이 뭐 대빵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다인자 유전인데 다인자 유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다인자 유전하고 섞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원래. 그런데 5월달에는 참 재밌고 난이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도 어느 정도 있게 나왔고, 왜냐면 이걸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당연히 못 풀겠고, 연습을 했더라도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중간에 막혀서 시간을 다 보냈을 테고, 그다음에 좀 공부 좀 많이 한 학생들은 할만하다, 쉽다라고 해서 다 풀었을 테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의 유형보다 6월, 9월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대비 하셔야 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같이 보죠. 5번 염색체의 두 쌍의 대류전자 A가 B가 있대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 얘는 지금 현재 상염색체에 연관돼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연관이란 건 하나의 염색체에 2개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었지, 그치? 게다가 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얘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이렇게 쓸게요. 다인자 유전이구나. 이걸 외워보니까 상염색체 연관이고 다인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나는 X염색체에 있는 대류전자 D와 D에 의해서, 그치? 자, 나는 D와 D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얘는 D가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반성유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네요. 단일인자 유전이고 얘가 반성유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표는 P와 Q의 세포 일부 4에서 자, A, B의 유물을 나타낸 거예요. 동그라미 X로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P의 기억과 Q의 기억의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언제나 뭐여야 돼? 4가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는요.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에는 몇 개예요? 총 4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랬을 때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그럼 일단 뭘 모르냐면 우리가 첫 번째 모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P인지 Q인지 몰라요. P가 몇 개가 있는지 Q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얘는 알려진 정보로부터 하나씩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려진 정보 하나씩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색깔별로 쭉 나갈게요. 색깔별로 빨주, 노초, 파란불 나가겠습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정보가 뭘까요? 앞에 건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할게요. 얘는 뭐라고요? 얘가 가에 대한 거야. 가에 대한 유전. 얘가 다인자였죠. 얘는 어떤 유전이야? 나에 대한 거였죠. 얘가 반성 유전이었죠. 얘가 우성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렇지? 자,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가에 대한 것들은 많이 몰라요. 물음표도 많고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 대한 건 어때요?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지, 그치? 많은 것들을 알아내면 돼요. 자, 볼게. 일단 여기서 딱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거지, 그치? 이건 명확해요.
둘 다 있잖아? 둘 다 있으면 얘는 무조건 2n이야. 아, 그럴 거 아니야. 라지 스몰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당연히 2n짜리겠죠. 그리고 얘는 여자예요. 왜요? 반성전이거든.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D 하나나 스몰 D 하나밖에 안 가져요. 근데 두 개 다 있다는 얘기는 여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여자니까 얘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자가 어딨냐? 여자가 Q였네요. 그럼 여자니까 얘는 Q가 되겠구나. Q.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을까요? 헷갈리니까 Q야. Q가 되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둘 다 없네. 둘 다 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고난이도 강의에서 생과원에서 빵빵이 들어봤지, 그치? 빵빵이. 빵빵. 아무것도 없는 빵빵이가 나온다. 단위인자 유전자 빵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거였어요? 넌 N이야. 그리고 넌 남자고, 그치? 넌 생식세포야가 되는 거지, 그치? 생식세포고 남자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즉 얘는 무슨 얘기예요? Y암수치를 받았다는 얘기야. 얘가 M2기인지 내가 생식세포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N짜리 세포고 Y암수치를 받았기 때문에 Y 또는 Y란 말이야. X가 없어. X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라지 D나 스몰 D를 갖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낼 거예요. 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찾아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찾아냈고, 숫자 여기 P까지 P에도 P였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또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래, 나머지를 찾아내려면 이 두 개가 문제야, 두 개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확장해서 넓히자고. 넓혀보게 되면 이제 볼까요? 요거 볼까? 중간에 이제 연결된 걸 같이 볼게요. 연결된 거 보게 되면 얘는 얘가 없었지, 그치? 근데 갑자기 나타나네? 이럴 수가 있나? 2n짜리 없었어요. 2n짜리에 얘는 라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라지가 빵 하고 나타나. 그럴 수 있어? 안 돼, 그치? 처음부터 라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니? 그래서 얘 두 개를 보면 얘는 서로 반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번호 써줄게요. 얘가 지금 1번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해석할 거야 우리가. 얘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아니니까 얘는 P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P가 된다. 그러면 P가 아까 P랑 비교해 볼게요. P가 아까 요것도 P였지, 그치? 둘 다 없네. 근데 얘는 있네, 그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둘 다 없는 거 Y를 받은 거고, 얘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2n짜리 세포였구나. 그럼 P가 뭐 남자겠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얘는 P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1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만 가지고 1번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비교를 가지고는 얘가 지금 2n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2n짜리가 있는데 없어요. 그럴 수는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P인지 Q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른 학생이라면 얘가 만약에 P였다라면 P가 되면 얘가 지금 X니까요. 얘가 X니까 얘도 X가 될 테고 그럼 얘랑 똑같은 세포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가 조금 깔짝지근해, 그지? 그래서 아마 얘가 Q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푸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옳았었어. 그래서 좀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풀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오케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건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 증명해줄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일단 요 부분이 있지, 그치? 이 부분이 P인지 Q인지 찾을 거잖아,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P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얘 연관은요, 얘랑 지금 연관돼 있지, 그치? 옆에서 P를 한번 써볼게요. P를 한번 써보게 되면 P는 현재 얘랑 같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가 지금 같이 있고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P가.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라지 B도 있네요. 그죠? 2n짜리 라지 B가 있잖아. 그치? 그럼 라지 B가 여기 있단 말이야. 뭐 이 자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P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 이해가 됐지? 그리고 요 놈을 봐서 우리가 요 놈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놈을 봤을 때 얘랑 똑같은 세포는 아니죠. 그쵸? 얘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얘는 동그라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얘는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P의 2n이 되려면 얘도 X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요. 얘는 여기가 X지, 그치? 얘도 P의 2n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Q의 2n도 아니고 P의 2n짜리도 아니니까 얘는 남은 거 하나 뭐밖에 안 돼? N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판단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얘는 현재 지금 A하고 B가 있고요. 요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는요. 만약에 얘가 1번이 P였다라면 A하고 B가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라지 P가 다른 거랑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라지 P가 지금 없어, 얘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A하고 B가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두 개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N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이해가 됐지, 그치? 아, 그래서 얘는 현재 지금 요 부분을 살펴봤더니 모순이 생기는구나. 자,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지, 그치? 만약에 1이 P라면 방금 설명한 대로 내가 정했던 게 N이었는데 N이라고 표시했는데 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아, 얘는 어떠한 모순이 생기는구나. 왜? 동그라미가 되어버리니까. 그치? 무조건 맞으려면 이 안에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갖든지 N짜리면 요걸 갖든지 요걸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B는 없다며. 이건 아니고 요걸 가져야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치? 모순이 생겨서 따라서 1은 뭐가 돼요? 그렇죠. Q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살짝 지워볼게요. 아닌 거. 자, 아닌 거 지워볼게. 자, 그래서 이제 판단했어요. 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구나. QN짜리고요. 망설도 뭐 여자야. 그치? 여자고 뭐 Q가 되겠죠. 썼어요. 다 찾았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나머지 부분 이제 두 개 비교하고 두 개 비교해서 동그라미하고 X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찾아볼게요. 얘를 보게 되면 일단 Q에 그치? 동그라미 있고 있어요. 얘는 없었어요. 그죠? 2N짜리가 없었는데 얘는 당연히 얘는 N짜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N짜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N짜리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 두 개 봤을 때 얘는 두 개 동그라미였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N짜리는요.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네요. 자, 그리고 Q를 다시 보게 되면 얘가 있으면 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모르겠어요. 없었는데 모르겠어. 근데 얘가 있으면 당연히 얘도 있는 거죠. 얘는 동그라미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P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P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얘는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모르겠어. 그지? 동그라미 됐고요. 그리고 얘는요, 항상 여기 동그라미였죠. 그죠?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 동그라미가 되겠죠. 왜? 여기 있었으면 당연히 2N짜리 있을 테니까. 근데 얘는요, 지금 N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없겠고요. 얘도 없겠죠. 왜?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고 나머지 빈 공간은 여기는 있나 없나 모르겠어 내가.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N짜리 세포를 가지고 P와 Q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P를 보시게 되면 P는요 현재 지금 A는 라지 A는 모르겠어. 있는 점도 모르겠어. 비워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스몰 A 있었고 라지 B 스몰 B 스몰 B가 이렇게 있었던 얘기야. 게다가 얘는요 아까 요놈이랑 지금 연관돼 있죠. 그죠?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썼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Q를 보겠습니다. 자, Q를 보시게 되면 일단 뭐는 있어요? 라지 A만 있네. 2N짜리가. 아,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Q가 뭐가 돼요? 라지가 되겠죠. 그치? 라지. 이 자리가 라지가 될 거예요. 자, 어디야? 라지. 그 다음에 얘는요. 스몰 B가 있죠. 그렇죠? 근데 라지 B의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스몰 B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결정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맞춰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도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대문자 합이 얼마나 4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문자 체크해볼게요. 대문자 1개, 2개, 3개가 있네요. 그럼 대문자가 여기에 대문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소문자가 들어가겠고요. 여기 소문자가 들어가면 이 대문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안 되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소문자 들어가잖아? 자, 대문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조건도 만족시켜야 돼요. 표현형이 최대 4가지가 돼야 되는데 자, 얘 말고 이제 다른 표현 얘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D. 자, 살짝 좁아서 밑에 살짝 써볼게요. 자, 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얘 유전자이 뭐였어요? P가 스몰 D였죠. 스몰 D. 여기 있네. 스몰 D. Q는요. 라지 스몰 D죠. 그러면 얘가 반성전이니까 스몰 DY가 되겠네요. 남자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자손의 표현은 몇 가지예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뒤에 D가 라지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하면 스몰 D가 나오겠고. 뭐 이것도 라지 D가 나오겠고 스몰 D가 나오겠죠. 아, 2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총 2가지가 나와야 되고 왜? 그래, 곱해서 몇 가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4가지가 나와야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총 4가지가 나오려면 얘가 2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2가지가 되려면 자, 방금 했듯이 어떻게 가정했어요? 여기다가 소문자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는 대문자가 몇 개예요? 1이죠. 얘는 대문자가 0개예요. 얘 대문자는요. 1개죠. 얘 대문자는 2개예요. 자, 교배시켜 봤을 때 대문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1개. 이렇게 하면 2개. 아우,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 3가지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어떤 거? 2.
3, 그다음에 1. 1, 2, 3 세 개가 나오네요. 대문자가. 그래서 안 돼. 이건 모순이 생겨. 아, 아니구나. 아니면 그냥 지워버려. 오케이? 아,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구나. 여기다가 지금 소문자를 집어넣어서 안 됐으니까 여기다가 대문자를 집어넣고 여기다 소문자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여기의 대문자는 몇 개예요? 2개가 되겠고요. 여기 대문자는 빵개가 되겠죠. 여기에 대문자는 몇 개예요? 1개고 여기 대문자도 몇 개야? 1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랑 만나면 몇 개? 대문자 3개. 얘랑 만나면 3개. 아유, 됐네. 얘랑은 1개. 아, 경우에서 몇 개 나와요? 2가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도 이제 뭐 빈 공간 한번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P를 보게 되면 P는 이렇게 돼 있었지, 그치? P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라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 자리가 동그라미 되고 빈 거 없죠? 빈 거 없어. 자, Q는요? Q는 라지 A하고 스몰밖에 안 갔기 때문에 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빈 공간 구멍 뚫는데 없지, 그치? 다 채워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채워놨었고 일단 가장 여기서 어려운 부분 여러분이 그지? 자,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게 Q라는 점을 찾는 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논리상이 있지, 그치? 사실 이거 증명 안 해도 어때요? 자, 여기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3개까지는. 그런데 얘가 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P라면 P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원하는 뭐예요? 일단 얘가 Y를 받으면 얘가 XX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동그라미 X가 나와야 돼. 동그라미 X는 텄어 이미, 그지? 왜? 얘가 이게 X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무조건 X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랑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아, 이런 문제가 있을까? 똑같은 세포가 2개나 주고 하나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눈치가 빠르면 아, 얘는 무조건 4번이나 똑같아야 되네. 4번이나 다 똑같겠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성립이 안 될 텐데? 뭔가 이상한데? 그냥 Q라고 할까? 그래서 Q라고 푸시면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시간이 많으면 하나 나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단 답에 근접해서 좀 더 맞는 부분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푸는 것도 좋은 스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모자랄 때만.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못 내리니까. 자, 기억, 1은 Q의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은 Q의 세포.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3은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갖는다. 자, 3번이죠. 그죠? 3번은 라지 B, 어딨어? 라지 B하고 스몰 B를 모두 가져요? 아니네요. 그죠? 이거 아니네. 그치?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요. 2와 4의 핵상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2의 핵상은요. 2n이고요. 4의 핵상은 n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겠네요. 1번이죠.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살짝 꼬아놔서 요거를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아마 이게 수능 특강에서 아마 이게 연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 좀 많이 풀어보세요. 요즘에 이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자, 요게 몇 번이었어요? 15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이제 막전이 문제인데요. 막전이 문제가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우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스킬 몇 가지 스킬 3가지 좀 외워라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 그렇지? 오른쪽에 찍히는 경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막전이 처음에 가는 유련 A와 B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A와 B의 지점 D1, D5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요. 아, D3의 자극을 1에 줬구나. 경과된 시간이 T1이래요. 시간이 T1이야, 현재 지금. 그래서 D1부터 D5의 막전을 나타낸 거래요. 자, 여기는 D3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극 준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극은 여기 준 거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억, 니은하고 기억 여기 있네요. 니은분의 기억이 2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1분의 2, 뭐 2분의 4. 아니면 뭐 1.5분의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A와 B는 각각 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요것 때문에 문제가 쉬워져요. 그리고 A의 흥분정수도는 2다. A의 흥분정수도는 2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2 쓰세요. 2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막전이 그래프는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치? 여기서 최초 자극점이 있었으면 요 막전이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배웠어요. 첫 번째 뭐 배웠냐면 최초에 가까울수록 점이 오른쪽에 찍힌다. 점이 찍힌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야. 이게 왜 성립될 수 있냐면 얘가 이미 정해졌거든. 마이너스 80 아니면 30이거든. 마이너스 80 여기거든요. 플러스 30 여기거든요. 누가 더 오른쪽이야?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럼 얘가 자극을 여기다 빵 주게 되면 얘랑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80이다. 가깝지 더 그치? 가까운 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 이게 마이너스 80이고요. 이게 플러스 30이라는 얘기예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자, 그래서 D2 지점이 얼마였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D4가 0이라고 그랬어요. D4가 0이야. 자, 찍어볼게요. 현재 지금 얘가 플러스 30이었고요. D4가 요점 아니면 요점인데, 자, 이 자극 지점에 대해서 어쨌든 자극점에서 가까운 게 여기도 가깝죠.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찍힌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이 R점에 찍히게 될 거예요. 이거 LR 공식 우리 많이 했었지, 연습했었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바로 얘가 R점이구나, 오른쪽에 찍히는구나 라고 이거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점 찍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했으니까 뭐 속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요 사이에 시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지금 속도가 2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예요? 1.5초가 걸리는 거죠. 그렇지? 1.5초 걸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나 이거 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없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점 한번 찍어 볼게요. 점 D1과 D2를 점을 찍어 보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오, 요게 몇 초 차이야? 요게 1초 차이, 1ms 차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초가 된다는 얘기겠고요. 아까 찾았듯이 얘랑 얘랑 찾게 되면, 그죠? 얘랑 얘랑은요, 여기 아까 요 점이었죠, 그죠? 요 사이 점은 몇 초였어요? 0.5ms 차이였죠, 그죠? 아, 그렇구나. 얘가 0.5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였어요? 1초고, 1초 차이고, 얘가 이 속도가 2란 얘기야. 1초 동안 얼마 가게? 이만큼 가겠죠. 그럼 여기서 기억의 값이 2가 될 테니까 얘가 2가 나오려면 니은의 값은 얼마면 돼요? 그렇죠. 여기 1이 되면 되겠죠. 이 값이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찾았다. 그치? 많은 걸 찾았죠? 뭐 속도 얼마야? VB는 속도는 얼마예요? 시간 0.5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겠구나. 얘랑 속도가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했어? 다 했어. 우리 다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4.5초다. 시간을 안 찾았다. 그치? 우리가, 그치? 시간도 찾아야 되는데,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자, 여기서 시간, 기억 값이 얘가 일단 4라 그랬는데, 일단 이따 할게요. 일단 시간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우리 시간도 한번 심정을 찾아볼까? 시간, 노란색 한번 찾아볼게요. 노란색으로.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가 요 값을 알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1.5초가 걸린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연습한 대로 얘가 누구 좌표예요? 얘는 최초 자극점이 D3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D2 좌표. D2 좌표 그려볼까요? D2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더니 D2에는 몇 초에 도달해요? 자극이 1.5초에 도달합니다. 1.5초, 그 다음에 2.5초, 3.5초.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렇죠? 이거 얼마야? 4.5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 값이 마이너스 80이었으니까 시간이 얼마예요? 얘는 4.5초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 되셨죠? 그쵸? 자, 이것도 다 연습했습니다. 우리 생과 훈에서.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기 기억부터 이거 읽어볼게요. 여러분 책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같이 보세요. 못 내리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4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4가 아니라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쵸? 자, 기억은 현재 기억 선지는 틀렸어요. 되셨죠? 자, 니은 B의 흥분 전속도는 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 B 여기 있네요. 찾았네요. B의 흥분 전속도가 2이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디귿은요. T1일 때 D4에서 탈분구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D4는 뭐였어요? 현재 지금 R이었죠. 오른쪽에 치킨 요점이었지. 그치?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얘는 탈분구는 여기고 여기가 재분구가 일어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디귿은 탈분구가 아니라 재분구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겠네요. 여기 안 물어봤네, 시간을. 시간 괜히 구했다, 그지? 자, 사실 이걸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에 시간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럼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참 재밌는 문제였죠? 자, 이런 식으로 16번 문제를 같이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전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길어요. 길어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쭉 나눠서 위에 나눠서 보고 그다음 밑에 나눠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죠. 돌연변이 문제예요. 돌연변이고 문제가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 문제인데 이런 표는 나중에 뭘로 그려주면 되냐면 여러분들 자, 가계도로 나중에 그려주시면 돼요. 알았지? 가계도 이따 그려볼 거야, 같이.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는요. 상염색체에 있대요. 상 확인했어요. 한 쌍의 대리비준자가 결정되고 오, 복대리비준이네요. D는 E보다 우성이고요. 이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첫 번째는 D 그다음에 E, F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D, DF, DD인 사람은 가의 표현형은 기억이다. 당연하겠죠. D 찍은 뭐라고요? 기억이다. 표현의 기억이고요. 자, 그다음에 EE, EF가 EE 하고요. 그다음에 EF는 뭐다?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FF가 디귿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요 H, 그 다음에 다는 T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완전 우성이다. 자, 우성이야. 그리고 나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 하나는 가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X 염색체. 자, 얘는 상 염색체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자, X 유전, 반성 유전이죠. 하나는 반성유전, 하나는 상연관, 상엽 연관 이렇게 돼 있네. 그다음 표 나와 있네요. 표. 자, 이제 표부터 볼게요. 표. 자, 이 표를 좀 확대하고요. 나머지 밑에는 좀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표 확대. 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알았지?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면 일단 어머니의 다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래요. 동형접합이야. 동형접합. 그럼 엄마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얘가 동형접합이니까 안 나왔으니까 정상이라 쓸게요. 정정이라 쓸게요. 얘가 반성유전이든 상염색체이든 얘는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정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얘가 뭐 이거 라지 T와 스몰 T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정상으로 쓴 거예요. 알았지? 이건 나중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녀 E는 염색치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A와 자녀 E가요. 자, 비정상 정자 BA라고 쓸게요. 비정상 A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난자 B가 만났습니다. 앞에가 남자 여자예요. 자, 그런데 얘는 핵형은 정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녀 3은요. 비정상적인 정자 C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난자하고 합쳐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2에는 47이 돼버렸어요. 하나가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1번만 정상이고 2번, 3번은 지금 뭔가 이 돌연변이 일어나서 이런 형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두 개가 연관돼 있다. 한 개는 어디 있어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그치? 여기 연관된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찾나요? 자,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보이죠? 엄마, 아빠가 없는데 자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전 문제에서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우열 판단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야.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열 판단이 딱 되네요. 게다가 얘는 쬐수가 좋아, 여자야.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갑툭튀 딸은 열쌍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첫 번째 바로 뭐였어요? 갑툭튀 딸은 열쌍이다. 딸은 열쌍이다라고 이렇게 우자라고 했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딸, 즉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딸이야. 그럼 얘는 딸이 가진 게 열성이고요. 얘는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왔네요. 얘가 상이야, 상. 그렇지? 그럼 아까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요? 문제의 조건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조건이 나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 하나는 가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상염색체 유전이고 하나는 반성 유전이었어요. 이 상이 결정됐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어때요? 서로 연관돼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반성 유전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툭튀딸 하나만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돼? 바로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있는지.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가의 표현형 정해 보겠습니다. 가의 표현형. 자, 가의 표현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은 뭐라 그랬어요? 얘가 D찍이었지, 그렇지? 자, 니은은요. E나 혹은 EF가 되는 거고요. 얘도 E 하고요. 그 다음에 EF가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F, 그 다음에 F가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갑툭튀딸 열쌍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H하고 스몰 h가 있으면 얘가 더 우성이었죠. 그렇지? 그런데 안 나온 게 정상이 뭐야? 정상이 우성이고 얘가 지금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정상이 되는 거고요. 얘는 자 편의상 얘를요 이 나를 걸리게 한 유전 그러니까 나를 나타나게 한 유전자를 니은자로 쓸게요. 알았지? 나니까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는 뭐였어요? 라지 H 스몰 h고 얘도 라지 H 스몰 h고 얘가 스몰 h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사실 얘도 스몰 h인데 일단 얘가 연관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지 일단 돌연변이 나중에 판단할게요. 아셨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 반성유전을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뭐, 디귿이 무성인지 열성인지 모르니까,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지금 하나는 반성유전이니까 Y를 갖겠죠. 그죠? 근데 얘가 병에 걸렸어요. 편의상 이 디귿이 다가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럼 디귿 Y가 되겠고요. 얘는 아까 얘기해서 정정이 되겠죠. 문제 조건 때문에. 근데 몰라요, 얘는. 여자인데. 그럼 여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정디귿 정도가 되겠는데, 정디귿 써볼까요? 정디귿 이렇게 되겠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애가 받으니까. 근데 누가 우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음표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했고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딱 보이는 게 있어. 얘가 이거지? 그럼 얘도 뭐야? 동그라미가 있네? 보세요. 아들의 X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아요. 그럼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정 Y가 돼야 될 거야. 아빠한테 Y를 받고 엄마한테 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정상이 돼도 X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동그라미지? 그렇지. 그 얘기는 여기서 그치? 뭐 나타났다는 얘기야? 비분리가 나타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요? 비분리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얘는요 항상 마지막은 비정상적인 정자 C하고 정상 난자를 받았기 때문에 난자에서는 무조건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정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을. 그렇죠? 이 정상 하나 와야 된단 말이야. 왔어요. 근데 얘가 정상이 아니잖아. 그치? 다가 나타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디귿을 받았다는 얘기야.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누가 더 우성이에요? 디귿이 그치? 정상보다 우성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얘 유전자가 라지 T였고요. 스몰 T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죠. 그치? 알겠나요? 그렇지. 재밌네. 바로 보이네. 이렇게 하나씩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가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엇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연관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연관 관계도를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세 번째 단계야.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는 거야. 우리 알았지? 그치? 빨주 파남보로. 자, 처음에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연관 관계도 아빠야. 아빠는 현재 지금 D찍이지, 그치? D찍. 확실한 거부터 그릴게요. 이거부터 그릴게요.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있고요. 이 자리에 D가 둘 중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어딘 모르겠어. 일단 D는 들어갈 거니까 동그라미다 칠게요.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현재 지금 라지 H, 스몰 H도 마찬가지로 라지 H, 스몰 H.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하자. 어쨌든 얘도 FF가 나오고 FF가 나왔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났지. 그치? 확인했지. 그치? 요거 보세요. 요거. 얘는 비분리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치? 정상 분리죠. 그렇죠? 여기가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요걸 보고 나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F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구나. 왜?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F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그치? 그래서 얘는 DF로, 자, 얘는 지금 일단 DF 쓸게요. DF로 결정이 되고, 아빠 결정이 됐고요. 엄마는요, EF로 결정이 됐어요. 이따 채워넣을 거야. 자, 여기 자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손을 그려보게 되면, 일단, 누구야? 자녀 1번 있잖아. 자녀 1번이 지금, 확인이 된다. 그치? 왜냐면, 자, 여기 체크 안 했네요. 얘가 DF고, 얘가 현재 EF였죠. 그쵸? 그럼 엄마한테 E를 받고, 아빠한테 뭘 받아요? F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자녀는 EF구나. 라고 나오겠네. 자, EF가 얘가 스몰 h, 스몰 h였어요. 그러면 얘는 확실해진다. 그지? 스몰 h, 스몰 h고, 뭐 EF, 뭐 어떻게 해서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한쪽은, 자, E는 엄마한테 왔을 테니까, 얘가, 자, 뭐가 돼요? E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아빠한테 왔을 테니까, 자, 얘가 F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아직 어디가 우리가 비분리인지 모르니까 확실한 거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FF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정상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F를 갖는다면 여기가 F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스몰 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놓을게요. 얘는 아까 EF였죠. 그죠? 그러니까 EF, E가 되겠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에 거 살짝 줘도 되겠지. 이제 그지? 확인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지금, 자, H가 여기 왔으니까 1가 되겠고요. 자, 여기, 소리. HF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 H가 여기 있으니, E가, F가 여기 어디 있어? 아이고, 왜 이래, 이거. 그지? 하나 F가 틀렸네요. 그죠? 얘가 F가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아니다. 잘못했죠? 여기가 F고요. 여기가 E가 돼야 되지. 그치? 아까 다시. 자, 잘못 적었어요. 아까. 여기가 HE가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HF는 여기서 와야겠지. 그치? 이게 맞네요. 자, 그럼 얘가 HF 어디 있어요? HF가 여기서 왔고요. 얘는요, HF, 라지 HF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현재 지금 뭐가 돼요? 얘는 채워놓을게요. 있다고. 얘는 라지 F, 사이즈 스몰 h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잘 보세요. 2번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얘가 현재 지금 동그라미가 나오려면 스몰 h 스몰 h가 돼야 돼요. 그렇지? 해볼게. 스몰 h 스몰 h 되게. 그럼 얘가 스몰 h 스몰 h가 된다면 얘는 뭐가 돼요? F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 왜냐면 얘랑 어차피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뭐야? FF란 말이야. 아니, 쏘리, 요거죠. FF란 말이야. 다르죠, 그죠? 모순이 생기네. 지금 얘대로 해보니까 지금 모순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판단해보니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얘는 뭐가 생긴 거야? 여기에 비분리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2는 요 부분에 현재 지금 비분리가 지금 만들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얘가 동그라미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HH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요. 비분리된 전정자와 비분리된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얘는 정성이 되려면 무조건 한쪽에선 다 주고 한쪽에선 안 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F를 갖는데 스몰 h랑 연관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는 거죠. 얘는 1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그대로 다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하나가 그대로 이렇게 두 개가 다 오려면 똑같은 거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얘는 이분열 비분리가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분열 비분리가 있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확인하자. 아까 여기서는 몇 분열 비분리야, 얘는요? 얘는 지금 요게 그대로 왔지, 그치? 자, 한 개씩 그대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개씩 왔으면 1분열 비분리다. 한 개씩.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다 풀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있는 거, 이제 마지막에 요 디귿만 옆에다 살짝 써볼게요. 디귿만. 가게도 완성이 되니까. 자, 디귿에 대해서는 살짝 써보게 되면. 자, 디귿 과정, 얘는 뭐였어요? 디귿 y였지, 그치? 디귿 y 쓸게요. 디귿 y. 자, 디귿 y가 지금 뭐였어요? 지금 아까 요거지, 그치? 요거니까 요 t로 쓸게요. t로 써보게 되면 디귿이 라지 t에 해당했으니까 얘는 라지 t y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얘는 정정이었기 때문에 스몰 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요. 자녀 1은 정 디귿이죠, 그죠? 정 디귿이니까 라지 t 스몰 t가 되겠고요. 얘도 비분리가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정 디귿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도 라지 t 스몰 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얘는요. 정 디귿 y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t 스몰 t y 이렇게 표시하면 완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했는데 어쨌든 연관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할만했다라는 정도. 자,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녀 1에게서 라지 F, 스몰 h, 그 다음에 그냥 볼까요? 그냥 밑에 읽어볼게. 어차피 이거 다 썼으니까 완성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자녀 1에게서 라지 F와 자녀들이죠. 라지 F, 스몰 h, 스몰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라지 F 있죠. 그렇지? 얘랑 같이 가겠지. 스몰 h, 그 다음에 스몰 t까지. 되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자녀 1과 자녀 2의 다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라고 돼요. 자녀 1과 자녀 2의 다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죠. 맞네요. 디귿. 자, 이게 디귿. C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 드러났다. 아까 요거였죠, 그죠? C. 그지? C의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은 자, 디귿에서 1분열에 드러났었지, 그지? 그래서 어때요? 얘도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아요. 자,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남았네요. 세 문제 남았네요. 18번 문제는 쉬워요. 생태계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고 아주 상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할만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좀 다 지우고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요. 질소 순환 과정이에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억과 니은은 암모늄 이온 아니면 뭐래요? 질산이온이다.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이거 쉽죠. 대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NH, 자, 4 플러스를 만들죠. 이때 어떤 것들? 그래,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질소 고정이라 얘기하죠. 그죠? 질소 고정 세균이 여기에
관여해서 이걸 만들겠죠.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산소가 붙는 거야. 그래서 NO3 마이너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질산이온이다. 아니죠. 기억은 암모늄 이온이었죠. 틀렸어요. 자, 니온 뭐라 돼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은 1에 관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공짜로 안 돼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되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에너지, 전기 방전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질소 고정 세균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식물은 니온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렇지. 이걸 이용해서 왜 이걸 먹냐 얘가 식물이. N이 필요해서 그래요. N. 질소는 어디의 주성분이야? 그렇죠. 단백질의 주성분이죠.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가 없으면 식물이 단백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탄단지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질소 고정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질소 이온을 얘가 섭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어디 있어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이제 마지막 이제 유전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배운 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조건이 가나가 있는데요. 가는 자 A, 나는 B에서 결정되고요. 자, A, 자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이건 주어졌고요. 가유전자와 나유전자 하나만 X염색체에 있대요. 그렇구나. 하나는 반성전이고 하나는 상염색체전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하나만 X염색체에 있다라는 것. 가계도는 1에서 8까지의 유전 형질, 기억과 DNA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구성원 1과 2에서 체세포 한 개당 A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래요.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헷갈려. 기억과 니은은 가를, 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여기서 기억 유전병, 니은 유전병, 기억 니은 있잖아. 그치? 이게 간지 난지 몰라요. 이제 지금. 오케이?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치? 그냥 나중에 푼 다음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기억이 가가 아니야. 니은이 나가 아니야. 알았지? 그치? 기억이 나가 될 수도 있고요. 니은이 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것만 좀 헷갈린 거야.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알았어요.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지. 그치? 여기다가 하나씩 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일단 우리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얘는 뭐 정상이죠. 얘는 기억과 니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할게요. 기억 니은이야. 주의사항 얘는 얘가 가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 마찬가지로 가가 될 수도 있고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가가 아니야.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니은병이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이야. 자, 동그라미 니은. 확실히 얘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쓴 거예요. 얘는요. 기억에 대한 병이죠. 얘는 기억 동그라미와 니은 동그라미를 같이 갖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판단해요? 우열부터 판단해야 돼. 우열 판단이 아주 쉽지. 그치? 어떻게 나타나? 딱 보면 첫 번째 우리 기억에 대한 우열 판단을 보시게 되면 기억은요. 3번, 4번하고 그 다음에 누굴 보세요? 8번을 보세요. 아, 그렇구나. 3, 4, 8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기억이 안 걸렸어. 근데 자식이 기억이죠. 아, 이게 딸이었으면 좋은데, 그지? 딸이 아니라서 상인지 성인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어쨌든 3, 4, 8을 보게 되면 땡큐 하게도 어떻게 돼? 그렇지. 요 기억에 대한 병이 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 4, 8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상하고 기억이 있으면 정상이 우석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병이 열성이에요. 이게 간지 난지 몰라. 알았지? 그지? 어쨌든 기억이 열성이야. 자, 그러면 이게 열성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오, 이게 지금 열성 유전병이구나.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얘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한다면 열성이 판단되게 되면 우리가 뭘 활용해요? 열연함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시면 돼요. 열연함이 뭐였어요? 열성 반성균이 아닌 경우에는 병녀 위아래에 정남이가 있다 이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열연함이 되나 봤더니 아 되네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렇지? 2번하고 8번 보게 되면 병녀죠. 기억에 대한 병녀인데 정남이 생겼죠. 병녀, 정남 이런 관계가 있게 되면 열연함이 성립하는 거야. 자, 뭐 가지고 알았어요? 2번하고 5번 가지고 알았습니다. 5번에서 여기서 열연함이 성립해요. 뭐가 아니라고요?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에요. 열성 유전병인데 열성 유전병이야? 그럼 열성 유전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열성 반성 유전 아니면 열성 상염색 유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님을 확인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따라서 최종 따라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열성
상염색 주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판단했어요. 그럼 따라서 두 번째 있지, 그지? 니은의 해상을 따라서 니은은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반성유전, 반성유전이 되는 거야. 유전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반성유전이면 둘 중에 하나야. 우성 반성유전 아니면 열성 반성유전인데 또 봤더니 또 여기 있네요. 2번하고 5번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열연합이 또 성립해요. 그러니까 니은에 대한 열연합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얘는 우성 반성유전 아니면 열성 반성유전이 아닌데 열성 반성유전이 안 돼요. 열성 반성유전이 아닌 경우에는 병력 위나 아래에 정남이가 있으면 돼요. 되지, 그치? 따라서 이 두 개를 종합해 보게 되면 얘는 우성 반성 유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쉽게 얘기하면 얘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요, 열성 상염색 주전이기 때문에 정상하고요, 더 있네요, 그치?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 요거죠. 자, 얘는요, 우성 반성 유전은 어떻게 표시해요? 그렇죠? 우성이야.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얘기야. 하여튼 유전병이 우성이야. 유전병이 열성인 거야. 유전병 기준이야. 그렇죠, 그죠? 자, 니은이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정상이 열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간지 단지 모른다 얘기했었지, 그지? 자, 이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야? 저기다가 우리 뭐 표시할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이제 유전자형을 다 표시를 할 거란 얘기야. 자, 이게 상당히 좀 좁으니까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알았지, 그치? 자, 밑에 이걸 확대해서 좀 볼게요. 좁으니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좀 표시가 좀 편하겠지? 다시 쓸게요. 이따가 얘는 기역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얘는 니은 동그라미, 얘는 없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역 동그라미와 니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자, 이제 좀 여러분 잘 보이라고 색깔 바꿔서 이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색깔 바꿔 두 개 색깔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역에 대한 걸 같이 볼게요. 기역은 뭐였어요? 현재 지금 정상이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에요. 알았지, 그렇지? 그럼 기역이 나타나면 기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기역 오, 이 나타났네. 기역. 그렇지? 얘 나타났네. 기역. 자, 여기도 기역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정기역이 되겠죠, 그렇죠? 정찍이 되겠죠. 얘도 정찍이 돼요. 그런데 위아래를 보게 되면 얘가 기역이 있죠, 그렇죠? 무조건 기역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역이 되는 거고, 여기 기역이 있죠. 무조건 얘가 기역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죠. 그럼 연정찍이 되겠고요. 얘도 정찍이 되겠죠. 기역에 대한 거야, 현재 지금.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에 대한 거니까 정찍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기역이 썼기 때문에 얘는 기역을 같이 가져요. 이거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기역에 대한 끝났어요. 미안해요. 기역 동그라미 쓸게요. 동그라미 헷갈리니까 우리가 얘는 간지 난지는 몰라 아직까지, 그치? 간지 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유전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니은에 대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반성유전이에요, 그치? 그리고 정상이 열성이야. 자, 그러면 남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Y를 하나 갖죠, 그죠? 얘는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 열성이었어요. 근데 얘는 니은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찍이에요, 우성이니까. 자, 얘는요 남자죠. 그리고 정상이 되겠네요. 오, 그럼 이 정은 어디서 받았어요? 엄마한테 받았겠네요. 그럼 이 자리가 정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니은병에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니은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엄마한테 뭘 받았어요? 니은을 받으면 아빠한테는 무조건 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쏘리 미안해요, 남자죠. 남자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니은 Y가 되겠죠.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받았겠네. 자, 확실해졌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얘가 현재 지금 니은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Y가 돼요. 얘는요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 열성이었기 때문에 얘는 정정이 돼요. 자, 얘는 현재 지금 니은병에 걸렸죠, 그렇죠? 여자인데 니은병이니까 니은찍인데 여기서 아빠한테 니은을 받게 되면 엄마한테는 무조건 정상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얘는 정 Y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1번, 2번이 지금 현재 얘가 4번 아니면 7번이래요. 4번, 7번. 요 4번, 7번이 지금 이슈가 있다란 말이야. 나중에 요 값을 알아야지만 밑에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요. 이제 판단. 일단 얘는 A는 현재 어때요? 지금 현재 얘는 RJ가 I였고 하나가 있어요.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A가 만약에 얘가 기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역에 대한 거. 자, 기역에 대한 게 뭐였어요? 현재 지금 얘가 요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기역에 대한 거 가라올게. 기역에 대한 거. 얘를 기역에 대한 걸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기역에 대한 걸 하자고. 자, 그러면 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요게 되기 때문에 A가 지금 요게 되는 거고 요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정상유전자가 되겠구나. 그 정상유전자가 자,
4와 7 중에 하나가 없고요. 얘는 하나가 있어야 돼. 자, 볼게요. 4와 7 중에 하나는 정상유전자가 없고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둘 다 뭐야? 정상유전자가 하나씩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기억에 대한 걸로 했더니, 즉 얘가 가라고 했더니, A가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걸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여기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지금 A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A라는 자 니은에 대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니은에 대한 거죠. 그치? 니은. 그러면 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니은. 그치?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몰 A가 되는 거죠. 니은이 지금 현재 뭐야? 현재 지금 라지 A가 된다고요. 그러면 니은이 라지 A니까 살펴볼게요. 얘는 니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있네. 얘는 니은이 없죠. 그렇죠? 여기 하나 있죠? 얘는 니은이 없죠.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4고 누가 7이에요? 그렇죠. 얘가 4고 얘가 7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A가 현재 지금 가였죠. 그렇죠? 아, 가는 니은과 연결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따라서 나는 누구랑 연결돼요? 디귿과 연결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을 찾아낼 거란 말이야, 우리가. 현재 지금 가는 요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쓰면 안 되고 B를 쓰면 되는 거죠. 라지 B, 스몰 B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현재 정상이 라지 B이기 때문에 얘를 보시게 되면 이 기억에 대한 정상은 얘가 한 개가 있고요. 얘는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은 지금 몇 개 있어요? 4번 보니까 얘가 정상이 한 개가 있네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7번 보니까 어때요? 요거 나에 해당하는 게 지금 B, 스몰 B에 해당하는 게 스몰 B가 뭐였어요? 기억이었죠. 그렇죠? 기억이 한 개가 있네요. 한 개가. 아, 그렇구나. 그럼 요 값은 기억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보통 문제들은 뭐 가는 기억이고 나는 니은이다 이렇게 정해주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기억 니은이 가 난지 뭔지 몰라. 그게 헷갈리다는 얘기야. 그것만 여러분이 잘 컨트롤하게 되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으니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기억 니은 보겠습니다. 자, A는 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2인가요? 아니죠. 그죠? A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는 현재 틀렸습니다. 됐죠? 자, 니은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의 유전자. 가가 요거였죠. 그렇죠? 가가 어떤 거야?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였죠. 그렇죠? 여기 가였죠. 그렇죠? 어때요? X 염색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게 되겠네요. 자, 디귿 6과 7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자, 가 발현될 확률 볼게요. 가. 여기서 볼게요. 이게 가였죠. 그렇죠? 가는 누가 우성이었어요? 그렇지? 정상이 우성이었지. 그렇지? 정상이. 자, 요거였죠. 그렇죠? 정상이 열성이고 니은이 우성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발병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발병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발병하고요. 요것만 발병을 안 하죠. 그렇죠? 아, 그럼 가는 자손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에 거죠. 그죠? 위에 거였고요. 그다음에 정상이 우성이었고요. 얘가 기억이 있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되나 볼게요. 이건 안 돼요. 얘는 되죠. 그다음에 얘는 안 되죠. 마지막에 얘는 되겠죠. 아, 나에 대해서는 얼마다? 현재 지금 2분의 1이구나. 곱하세요. 얼마 나와? 그러면 8분의 3이 나오겠네요. 디귿에는 얼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16분의 3이라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이걸 구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가나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과학의 탐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 지면이, 그지? 지면을 아껴서 활용하려고 딱 맞춰내려고 제일 마지막에 낸 것 같아요. 자, 이게 쉬워요, 되게. 숭어가 세균 X에 감염되면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고 숭어가 면역력을 높이는 젖상균을 섭취하면 X에 감염된 숭어 생존율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가설은요 항상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작 변이는 종속 변이이다 형식으로 만들어준다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럼 조작 변이는 뭐예요? 젖상균을 섭취하면이 되니까 젖상균을 주거나 안 주면 최후에 어떻게 돼요? 생존율이 변할 것이다. 생존율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이다. 조작 변인,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치? 확인했어. 자, X에 가면 숭어를요. 1과 2로 나눈 뒤에 자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1과 2의 먹이 중에 기억의 먹이에서만 젖상균을 포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집단 1과 2에서 숭어의 생존을 조사한 결과 그치? 1에서가 2에서 높았네요.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젖상균을 섭취하면 X에 가면 숭어의 생존율이 증가한다. 아, 내 생각이 맞았네. 그치? 그럼 당연히 어때요?
1에서가 높았다는 얘기는 이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에서 젖산균을 줬더니 생존율이 높아서 4개 맞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었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기억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감염된 숭어의 생존율은 조작 변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이 되는 거고요. 조작 변이는 뭐가 돼요? 젖산균을 주냐 안 주냐? 젖산균의 유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틀렸네요. 자, 마지막에 디귿. 당연히 디귿이 맞겠지, 그지? 읽어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왜냐면 얘는 가설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와 수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연역적 탐구 과정이 맞아요.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5월달에 본 시험이었고요. 문제 자체는 지금 뭐 매우 어렵거나 뒤지게 어렵거나 막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탁탁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만 어떻게 잘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 막전인 문제,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 그 다음에 또 특히 유전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도 분석, 이런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좀 연습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다 익혀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만 방법만 고려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을 여러 개 하면 알수록 더 유리해요. 왜냐면 보는 시각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막히게 되면 뭐 선생님의 방법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의 방법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월 잘 정리했어요. 한 달 뒤에 뭘 봐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사실. 그렇지? 그래요.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6월 모의고사는 이제 재수생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수준인지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모의고사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 퀄리티도 기존에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더 정제되고 수능에 가깝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6월 모의고사가 9월 달에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9월 달에 수능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노력을 안 하고 그대로 갈 경우. 중간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금방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꾸준히 하시고요. 탐구의 시간을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세요. 좀 이제 슬슬 늘리고 여름방학 때는 탐구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한 90% 정도, 100% 정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엔제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수능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6월 전까지 그리고 여름방학 전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스킬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돌려보세요. 알았죠? 그래요. 자,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랑 또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만날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스킬 가지고 쭉쭉 풀어나갈 테니까 선생님 스킬이 마음에 들면 선생님 강의에 생과 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작년 강의도 있어요. 작년 강의는 이제 이미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강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스킬 강의도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세요.